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뒷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당시 홍준표가 아닌 문재인인가 라는 부제목으로 한번 잡아봤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 배경이 원래는 2017년 12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본 선거가 일찍 치러질 가능성이 생겼고 결국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던 겁니다. 권리에 의한 선거는 권리 사유가 발생한 3월 10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로 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지내는 기간이 사실상 없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출범하지 않은 채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그 다음 24%,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21% 해서 쫙 이렇게 후보들이 나와서 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돼서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기는 하죠. 뭐 여러 가지 뭐 과거 청산에서 적폐 청산하면서 조금 잡음도 있지만 어차피 한 번은 겪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연 적폐가 아닌 부분도 좀 있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갈등이 유발된 거는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잘못된 거는 이참에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정리를 하려고 하면 좀 화끈하게 좀 정리를 하든지 뭐 정적 제거라든가 이것이 아니라 뭐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이면 오히려 박수를 더 받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도 있긴 한데 우선 뭐 홍준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운적으로 따지고 보면 홍준표 후보가 운은 더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자, 선거 뒷이야기. 자, 이게 뭐 나중에 지방선거 때 제가 올린 거고 실제로 이때 이제 홍준표 후보 선거 도와주겠다고 해서 제가 아시는 분이 연락이 와서 그래서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좋다 해서 같이 갔는데 같이 가고 나서 한두 주 있다가 한 주 정도 있다가 기광이 그랬습니다. 야, 갈 필요 없어. 어차피 홍은 지 고집대로 할 거야. 말해도 안 들을 거야. 그래서 아마 운은 있어도 아마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광이 문재인 후보가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이 가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제가 어차피 뭐 기강은 안 도와주시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기강이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라도 뭔가 긍정적인 부분이 뭐 홍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도와줄 거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뭐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요 카톡 방에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저기 한 달 전에 여의도에 가봤다. 이때 여론조사에서 5%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자, 캠프 빌딩에 들어서면서 잘하면 30%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하고 같이 간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가서 뭐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데 가서 보니까 뭐 전화하고 뭐 아는 사람들 뭐 지지 부탁하고 그러던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나라는 생각은 왜 제가 했냐면, 실제 기관이 도와주면 당선되는데 뭐 사람들한테 이미 뭐 저기 뭐냐 뭐 민주당 지지할 사람 뭐 한두 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인들 그거 크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뭐 지금까지 제 경험상 기강이 뭐 도와주면 그냥 당선되는 건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잘하면 30%까지 나온다.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관찰하면서. 그리고 10%째 접근했을 때 얘기를 했어요. 20% 넘으면 잘하면 당선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생기면 기관께 말씀드려서 이제 뭐 부탁 좀 드리자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분들 선거 이제 뭐 담당자들한테. 그런데 이제 뭐 결국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실패 이유 이런 건 얘기 안 했어요. 끝나고 나서는 뭐 끝났을 때 뭐 이제 안 됐는데 거기다가 기름 부을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방선거까지 대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방선거 요때도 이제 뭐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지방선거 때부터 얘기할까요? 어차피 지방선거 이 실패하기 선거 한 뭐 일주일 조금 안 됐을 때, 한 일주일 전이라고 할까요? 한 일주일 한 조금 한 5일경, 5일 전경, 이때 이제 기강이 이제 한누리 그 한나라당이 선거에 이제 뭐 패배할 거라는 여론 이제 결과가 있었으니까 여론이 뭐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아 그때 이제 왜 이제 그 이때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대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북한하고의 해빙 모드였죠. 그래서 이제 기강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야, 지금 많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뭐냐 한나라당이 깨지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너가 홍 대표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딱히 방법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강이 하시는 말씀이, 야 어차피 북한 핵이 문제인데, 그리고 북한의 이 핵을 북한이 문제인데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북한이 지금까지 그 뭐냐 6.25 전쟁 일으켰고, 그리고 북한 절대 핵포기 안 할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남북 관계든 지금까지 북한이 제대로 성실하게 임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예를 들면서 국민들한테 설득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게 홍 대표가 뭐 자기 고집도 세고, 그리고 문제는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 의견을 100% 들을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잘 이렇게 판단해서 수용할 건 수용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수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당선이 목적이고. 그리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하면 아주 잘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능력도 되고. 그런데 뭐 얘기해도 어차피 안 들을 사람이다. 기왕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후보를 그 당시에 뭐 이제 그냥 당선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홍 대표 여기 캠프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기관께 이제 말씀도 몇 번 드리고,
했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광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홍 대표가, 홍준표 후보가 고집도 세고, 그리고 말도 쉽게 안 듣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는 좀 있겠지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운은 홍 후보가 좀 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홍 후보가 더 운은 있어요. 그리고 당시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30%까지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20%로 또 넘기고, 그리고 이제 당시 바른미래당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으로 이제 뭐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안 받았으면 했는데, 그리고 저하고 상의도 없었고, 뭐 실질적으로 뭐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뭐 이제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었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지나간 얘기고, 이거는 제가 이제 거기서 겪었던 얘기니까 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운이 실질적으로 이분이 더 적은 상태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좀 적은 상태에서 됐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음, 지금까지는 뭐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문 대통령이 하는 거에 따라서. 근데 이제 기광이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막아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문 대통령도 운이 자신의 운으로 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기광이 대통령 선거를 놓고 봤을 때 표수를 아예 맞춥니다. 그리고 뭐 재보궐선거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 해서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